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국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엄마가 우연히 한복을 보고 한국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만난 한국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가 암에 걸리게 되고, 딸은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동적인 결말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의 한 작은 아틀리에에서 아멜리아는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프랑스에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던 그녀였지만 남편 피에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6살 딸 마논과 단둘이 남겨진 아멜리아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보던 아멜리아는 우연히 한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마논아, 이거 봐. 정말 아름답지 않니? 아멜리아는 딸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마농도 눈을 반짝이며 엄마, 이거 어느 나라 옷이에요? 라고 물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통 의상이야. 한복이라고 해. 그날 밤 아멜리아는 한복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의 조화, 곡선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디자이너였던 그녀의 눈에는 한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으로 보였어요. 몇 주 후 아멜리아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논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정신이 나갔니?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 아이까지 데리고 가다니. 하지만 아멜리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았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멜리아와 마논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 낯선 소리들, 그리고 전혀 다른 문화. 마농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불안한 눈빛을 보냈죠. 엄마, 우리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아멜리아도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상황이었어요. 서울 인사동의 한 골목길에서 아멜리아는 전통자수 공방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형형색색의 실과 아름다운 한복들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가 정교한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민수였죠. 40대 중반의 그는 3대째 이어온 전통자수 장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아멜리아입니다. 한복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아멜리아를 보고 민수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외국인이 전통자수를 배우러 오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민수의 말에 아멜리아는 더욱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진지합니다. 이 일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아멜리아는 마농의 손을 잡고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농은 근처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멜리아는 바늘과 실을 잡고 한국의 전통 기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고 실이 엉키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멜리아의 모습을 보며 점점 감탄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끈기 있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어느 날 마농이 갑자기 아프게 되었습니다. 병원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아멜리아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농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와 통역까지 해주었죠. 그날 밤 마농이 잠든 후 아멜리아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농도 민수를 점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없던 마농에게 민수는 따뜻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민수 삼촌, 오늘도 엄마 한복 만드는 거 도와주세요. 마농의 밝은 웃음소리가 공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아멜리아의 한국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고 한복 만드는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민수와의 사이도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한강공원에서 민수는 아멜리아에게 프러포즈를 했죠. 아멜리아,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만홍이도 제 딸로 키우고 싶습니다. 아멜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아멜리아가 직접 수놓은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리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수의 부모님은 처음엔 외국인 며느리를 맞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지만 아멜리아의 진심을 알고 나서는 친딸보다 더 아껴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만홍을 정말 친손녀처럼 돌봐주셨죠.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렴.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아멜리아는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결혼 후 아멜리아와 민수는 함께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멜리아의 프랑스 감성과 민수의 전통 기법이 만나 독특한 작품들이 탄생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주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리 공방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요. 민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죠. 만홍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시부모님께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멜리아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의 어머니 마들렌은 딸이 한국에서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뭐가 좋다고 거기서 살겠다는 거니? 피에르도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아멜리아는 이미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멜리아에게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 마들렌이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아멜리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마들렌은 쓸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날 밤 아멜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과 프랑스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옆에서 위로해줬지만 아멜리아의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먼저예요. 제가 곁에 있어드려야 하는데. 아멜리아는 민수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들렌이 이미 6개월 전부터 아팠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멜리아는 자신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동안 어머니가 혼자 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엄마를 혼자 두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홍이 엄마 몰래 외할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서툰 프랑스어로 할머니, 빨리 나와서 한국에 오세요. 우리 모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해요 라고 적힌 편지를 보고 아멜리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더욱 절절하게 만들었어요. 마들렌도 손녀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비록 딸이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만홍이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멜리아가 한국에 정착한 것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멜리아는 결국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프랑스로 가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민수와 만홍을 두고 혼자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함께 프랑스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아멜리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먼저예요. 공방은 잠시 문을 닫아도 괜찮습니다. 민수의 말에 아멜리아는 고마움을 느꼈죠. 시부모님도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딸이 힘들 때 엄마가 데려가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걱정 말고 다녀와. 시어머니는 아멜리아를 친딸처럼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프랑스에 가져갈 김치며 된장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어머니께 드려봐. 한국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더라. 공방을 정리하고 프랑스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아멜리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과 어머니를 돌볼 수 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만홍도 처음엔 한국을 떠나는 것을 싫어했지만 아픈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말에 이해를 보였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민수는 아멜리아에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에 가서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은 한 곳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민수는 몇 개월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어머니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민수의 모습에 아멜리아는 다시 한번 이 남자와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서 프랑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아멜리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이 이제 진짜 고향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2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아멜리아 가족을 마들렌이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결코 반갑지 않았어요. 특히 민수를 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인가요? 마들렌의 첫마디였죠. 아멜리아는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와 만홍을 잘 돌봐주고 있어요. 마들렌의 집에서 첫 번째 만찬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어요. 마들렌은 민수에게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멜리아와만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었구나. 프랑스는 이제 필요 없는 거니? 마들렌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멜리아는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마들렌은 아멜리아를 따로 불러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동안 엄마는 혼자 아팠어. 병원에 갈 때마다 딸이 옆에 있었으면 했는데 너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지. 마들렌의 눈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아멜리아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툰 프랑스어로 마들렌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멜리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홍도 제 친딸처럼 키우고 있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마들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만홍이 할머니에게 한국어로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꼭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죠. 며칠 후 마들렌은 민수의 진정성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멜리아를 위해 프랑스까지 따라왔고 자신을 위해 프랑스어까지 배웠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아멜리아를 사랑하는구나. 마들렌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프랑스 의사는 치료가 어렵다고 했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의 암 치료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아요. 민수의 말에 마들렌은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의료진과의 화상 상담을 통해 마들렌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았습니다. 한국의 의사는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 받은 진단보다 희망적입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들렌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평생 프랑스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녀였지만 생명을 위해 한국행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마들렌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 선택한 나라, 그리고 사위가 된 한국 남자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아멜리아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마들렌의 마음속 빙벽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들렌을 민수의 부모님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어색한 인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들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감동했죠. 마들렌은 한옥마을에 있는 조용한 한옥에서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병행한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건강을 회복해 나갔어요. 특히 만홍이 매일 할머니에게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일기를 읽어주는 시간이 마들렌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이 할머니 안부를 물어봤어요. 모두 빨리 나으시길 바란다고 했어요.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들렌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에요. 한국 의료진의 치료와 가족들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들렌이 시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담그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김치인가요? 정말 신기하네요. 두 어머니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들렌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마들렌은 프랑스 요리를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프랑스 음식도 정말 맛있네. 두 사람은 요리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마농은 두 할머니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며 행복해했죠. 어느 날 아멜리아는 민수에게 특별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보, 저 임신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특히 마들렌은 한국에서 외손자나 외손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이 우리 가족의 터전이 되었구나. 공방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들렌도 함께 참여했어요. 프랑스의 자수 기법과 한국의 전통 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외국인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한복을 입은 마농이 두 할머니 사이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마들렌도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제 저도 한국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마들렌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멜리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국제적인 가족이 될 거예요. 한국 아빠, 프랑스 엄마, 그리고 두 나라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자랄 거예요. 이렇게 아멜리아의 가족은 국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프랑스의 가족까지 품에 안으며 더 큰 사랑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